예를 피하면 (128페이지) 처음에 이제 동적 평형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역 반응부터. 정반응과 역반응. 여기 보면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가역이라는 게 뒤집을 수 있는 뭐 이런 뜻이지. 리버서블, 그치? 리버서블,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떤 반응을 상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A랑 B가 만나서 뭐 C랑 D가 됐다.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화원에서 배운 반응들은 다 이렇게 생긴 반응들이야. 그치?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돼 있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반응이라고 하고, CD가 다시 B로 거꾸로 가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해요. 조건에 따라서 이제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지. 이 왼쪽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지? 이 A, B를 반응물이라는 말을 쓰지.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애, 이런 애, CD를 생산물이라고 해.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그냥 화원에서는 지금까지 잘 보면 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물이 뭐 수소를 산소에 연소를 시켰더니 뭐 물이 수증기가 됐어요. 뭐 이런 거를 배웠어.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통 가는 것들을 배웠지.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비가역 반응. 되돌릴 수 없는 반응이다. 한번 얘네들이 만나서 얘가 돼버리면 거꾸로 얘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물론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 다시 거꾸로 갈 수도 있어. 조건에 따라서는. 그치? 조건에 따라서는 거꾸로 갈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뭐 좀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걸로 해보자. 메테인이 있어. 메테인. 산소랑 만났어. 그럼 태워.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되고 H2O가 되지.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애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2가 되면 그러면 수소가 4개니까 여기서 산소가 2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이제 하나인 애들을 우리가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고, 금방처럼 뭐 예를 들어서 H2하고 뭐 O2가 반응을 해서 H2가 되는데 전기 분해를 해서 내가 거꾸로 보냈어. 그래서 뭐 이게 다시 또 돌아왔어. 이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가역 반응. 그러니까 정반응하고 역반응하고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지, 그치? 그렇다고 뭐 100% 못 돌아오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시긴 하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반응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쪽을 반응물로 봤을 때는 거꾸로 쓸 수도 있지. 정반응하고 역반응을 이름을 서로 거꾸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화학반응식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하는데,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 역반응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이제 가역반응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 되게 조심스럽게 썼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뭐 그런 애들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화학을 할 때는 얘를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 그래서 가역 반응하고 두 번째 가역 반응 그리고 비가역 반응. 그래서 가역 반응은 뭐 화살표로 쓰면
여기 이제 가역 반응에 소개하는 것도 있고 비가역 반응에 소개하는 게 있는데 그런 예들을 좀 잘 봐주셔. 그래서 비가역 반응으로 보통 책에서 소개하는 게 연기주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연소 반응, 그 기체 생성 반응, 그다음에 중화 반응, 뒤에서 배울 중화 반응이 비가역 반응이야. 그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그래서 요 네 가지 연기 중화, 여기 연기 중화, 역시 연기는 중앙대지 뭐 이렇게 대충 해요. 이런 애들이 이제 비가역 반응으로 나오는 애들이야.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게 연소 반응 선생님 쓴 거고. 기체 생성 반응이랑 똑같은 말이 이거 우리 책에서 소개하는 게 이제 금속이랑 산해 반응을 꼭 많이 해요. 그래서 수소가 보통 발생하지 이렇게 되면, 그치? 이런 거. 근데 이거 말고도 기체 생성 반응은 또 뭐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석회성 그냥 산해 반응을 했을 때도 CO2 생기지, 그렇지? 이런 게 이제 다 기체 생성 반응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중화 반응이 있고 앙금 생성 반응이 있고, 앙금도 암기는 좀 해야지. 사실 중학생들은 이거 되게 잘 암기하더라. 그치? AgCl 또 뭐가 있니? 뭐 BaCO3 뭐 이런 거. BaSO4. 그럼 그것도 괜찮네. CaS4 이런 거 있지, 그치? PBI 노란색, 뭐 CUS 검은색 뭐 이런 거. GES. 뭐 CDS 카드뮴, 그치?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그치? 색깔별로 암기를 하든지 종류별로 암기를 하든지 뭐 하면 되는 건데 잘 안 나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그냥 족족 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에너지를 막 너무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비가역 반응으로 하고 있고, 왼쪽에 이제 가역 반응,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역 반응들을 물의 증발과 응축, 뭐니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두 번째가 염화코발트 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근데요. 그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나타날 때 가운데다 점 같은 걸 찍는데 이 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혼합물이라는 뜻이야. 혼합물. 그러니까 화합물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열하면 물이 날아갔다가 다시 또 6개 우리 저기 안에다 결합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가열을 하면은 색깔이 변하지. 그치? 그래서 뭐 가열해가지고 수증기를 다 날려버리면은 푸른색이 됐다가 여기다 이제 물이 닿으면은 얘네들 붉은색이 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염화코발트 육수화물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황산구리 오수화물 이것도 마찬가지지. 오수화물이 되면 푸른색이 되지. 그러니까 자기 이제 수화물이 됐을 때 일정한 특유의 색깔들이 있어 다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러니까 보통 물에다 녹였을 때 색깔이랑 똑같아. 물에다 녹여서 물에다 녹이면 지천이 다 물이잖아 주변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형태를 취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석회동굴의 반응이 있지. 탄산가슘이랑 뭐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소개하는 얘가 되겠어. 그래서 가역 반응, 사실 가역 반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얘네만 할 건 아닌데 책에서 소개하는 거 정도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을 만큼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 CuSO4 하나가 H2O 5개나 들어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는 그 염화코발트 육수와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무슨 색이지? 붉은색이다. 뭐 이런 건 알고 있어야지, 그치? 그 다음에 CuSO4 오수화물. 그러니까 수화물의 색깔이 뭐 이온이 됐을 때 색깔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치? 얘, 그치? 이게 푸른색이다.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물이 다 날려서 결국 CuSO4랑 OH2O랑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하얀색 가루로 되는 거지, 그치? 황산불이 흰색으로 나타나는 거고, 얘는 이제 물을 날려서 CuC 여기다 UH2 이렇게 되면 얘는 푸른색이 되지. 이거 염화코발트 아나? 실험 안 해봤나? 염화코발트 밑에도 있는데 내가 사놓은 거.
네, 처음에 이게 실험하는 거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을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 아니 밑에 가면 되는데 지금 잠겼을 거야 아마 여기 밑에 7층이 잠겨 있어서 그건 못할 것 같고 라이터 가지고 연락받을 저기 샀다가 적신 다음에 이렇게 불 붙이면은 타면서 수증기 날아가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게 H2O 뭐 이건 우리가 뭐 늘 살면서 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사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이제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거고 마지막에 이제 석회동굴 이거는 뭐 지구과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탄산칼슘이지 그치? CA, CO3, H2O, CO2 이렇게 내리면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된다? 녹겠지. 그래서 탄산수소칼슘이라는 애가 됩니다. CA, HCO3 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수용액 상태가 되는 거지. 써져 있진 않지만은 뭐 써져 있구나. AQ라고 돼 있지. 아쿠아라고 돼 있지, 그렇지? 솔리드 가스 리퀴드, 그렇지? 솔리드 얘가 가스 리퀴드. 그래서 아쿠아 골고루 다 있어,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제 녹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석회동굴, 그렇지? 선생님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위에 아까 그 수화물 그거에서요 구조식이 어떻게 되길래 그게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구조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혼합물이니까. 혼합물 형태니까 구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얘네 주변에 5개가 둘러싸는다는 건 확실한 거지. 둘러싼다. 이온이잖아. 이온이니까. 그러니까 얘네 하나당 얘네 5개 정도씩 이제 결합을 한다 이거지. 쟤는 이온이에요? 아니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CuSO4. 아, 그죠. 이거 물에다 녹여도 똑같은 색깔이야. 물에다 녹여도. 그러니까 한 6개 정도가 혼합물 형태로 주변에 있다는 얘기지, 그치? 시오리. 근데 여기 수화물에서 특정한 수의 물 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로 나와갖고 화합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혼합물이냐 화합물이냐 좀 애매하기는 한데 보통은 얘기를 할 때는 점을 찍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비율로 얘가 그렇다고 얘네들이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물 분자가 그냥 둘러싸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개수가 일정한 개수가 이제 있는 거지. 화합물을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물 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 그러니까 물 분자가 따로 있는 거지. 지금 분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물 분자를. 얘는 화합물인데 물 분자가 주변에 6개가 이렇게 있다. 그런 의미로 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비가역 반응,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애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동적 평형으로 가볼게. 동적 평형.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가역 반응은 동적 평형을 상정하기가 어렵지. 가역 반응만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 이게 정반응으로 가는 속도하고 역반응으로 가는 속도가 똑같아야지 동적 평형이 일어나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속도하고 생성물에서 다시 반응물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일정해야지만 얘네들이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역 반응인 경우에만 동적 평형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일어나지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비동적 평형. 동적 평형은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될 때 오른쪽으로 가는 정반응 속도, 정반응 속도가
V2 거꾸로 가는 건 이제 V2. 이거 역반응이지. 그래서 이 정반응 속도하고 V1하고 V2하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한다. 이게 그러면은 저 V는 순간 속도인 거죠? 어? 순간의 속도인 거죠? 왜 순간? 근데 속도가 같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안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적 평형에 이제 몇 가지 예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게 상평형. 상이라는 게 이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상태.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증발 속도, 응축 속도 뭐 이런 거가 있어.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브로민의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할 거는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사실, 그치? 샤넬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놨는데 얘네들이 이제 증발하는 속도랑 시간이 지나면서 응축하는 속도가 이제 같아져서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이거가 이제 여기 내용의 핵심인데, 증발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는 거 좀 주시해서 봐. 오케이? 증발 속도 이거 많이 틀렸어, 그래도. 응결 속도가 계속 증가하지. 완전 이상해.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증발이 원래 이제 표면적에서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표면적하고 비교해, 표면적하고.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온도 정도인데, 뭐 온도는 똑같은 때를 상정을 해서 할 거 아니야. 표면적이 일정하면 증발하는 속도는 일정해. 처음에 할 때도 나중에 할 때도. 속도는 일정하지, 지금 그림에서 보시. 뭐가 올라오는 거다. 응결하는 속도가 돌아오는 거지. 응결 속도가 계속 커진다. 왜냐면 이제 수증기압이 커지니까, 그렇지? 수증기압이 커지니까. 농도가 높아지는 거지, 수증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를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브로민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리퀴드하고 가스가 됐을 때의 이제 브로민에 대해서. 근데 브로민은 좀 알고 있어야 돼. 브로민. 브로민은 무슨 색깔이었지? 젓갈색 뭐라고 그랬지? 냄새 많이 나는 거. 액체라고 했지? 젓갈색 액체다. I2는 보라색? 보라색. 뭐지? 그치. 고체였지? 염소는 황록색? 황색은 도대체 무슨 색깔이에요? 연두색. 노란색하고 녹색을 합쳤다고. 아, 연두색. 뭐 그 다음에가 플로린, 연록색. 연록색.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어. 아무튼 젓갈색 액체니까 얘가 이제 기체로 변할 때 색깔이 좀 없어지겠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액체가 기화가 되면서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지, 지금 보면. 그래서 브로민이 점점 많아지면서 색깔이 진해지는데 결국에는 어느 일정한 색깔 이상으로 더 진해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평형과 이 내용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동적평형을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죠. 여기서 금방 얘기하는 상평형, 그다음에 용해평형, 마지막으로 화학평형, 이 세 가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학평형을 하러 가려고 이제 하나씩 하고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용해평형이 나오거든요. 용해평형은 우리가 뭐 커피 탈 때마다 보지.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설탕 분자나 뭐 이런 거 넣으면 이제 보기에는 그냥 안 녹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녹고 매 순간 석출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가사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끊임없이 녹고 용해하고 석출이 된다. 그치? 그래서 NaCl이 뭐 여기 뭐 NaCl이 뭐 Na 플러스하고 뭐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용해라고 얘기하는 용. 거꾸로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석출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네들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V1, V2가 똑같은 데가 용해 평형 상태다. 와. 다 똑같은 얘기지? 온다는 게 신기하네요. 뭐가? 그런 딱 순간이 오는 게.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더 지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거야. 그 나우리 쪽에 배우겠지만 이런 상태를 어떤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 거지 우리는. 그런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화학 평형에 대해서 사산화 이질소가 나오지. 사산화 이질소하고 이산화질소. 그래서 세 번째 화학 평형이 나옵니다. 화학은 얘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화학 평형.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사산화 이질소 이렇게 생겨냈지. 얘는 색깔이 무색이야. 근데 얘가 ENO2가 될 수가 있겠지. 이질소, 이산화질소인데 이렇게 되는데 얘는 색깔은 젓갈색. 색깔이 좀 진하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그래서 얘네들이 일로 가는 속도가 있고 일로 가는 속도가 있겠지. 만약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투명했다가 색깔이 그치? 어느 순간에 어떤 젓갈색 형태로 이렇게 일정한 색깔을 유지를 하겠지. 처음에 투명을 했다가 그치?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판단을 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일로 가는 속도하고 이쪽으로 가는 속도가 똑같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화학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됐니? 반대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출발을 했어. 처음에 젓갈색이었는데 점점 색깔이 일정한 색깔로 이제 배치가 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 일정한 농도에 도달을 하지. 지금 보면은 오른쪽 그래프 보이니? 그래프 보면은 빨간색 그래프 NO2가 이렇게 늘어날 때 N2O4 N2O4 얘는 이런 식으로 딱 되죠. 이게 Y축이 지금 농도인데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떤 타이밍이 온다는 거야. 그치? 여기 이때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어떤 농도 값이 있다는 거야. 농도. 그치? 되니? 농도 값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결합을 어떻게 해요? 뭐가? 그 사산화 이질소요. 아니면 산화 이질소.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 아. 7번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니까. 자, 그렇고 여기서 이제 좀 화학 평형 상수를 잠깐 얘기를 하면 물의 자동이온은 그러니까 뭐 이런 애가 만약에 있다. 그럼 얘가 이 상태가 됐을 때 어떤 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농도를 뭐 이렇게 N2고요. 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농도가 NO2, 그치? 얘 그때 농도가 있을 거야. 그리고 얘가 또 그때 농도가 있지, N2. 그러니까 이런 어떤 농도 값에 의해서 얘네들의 어떤 요거를 나타내는 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숫자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N2O4를 그냥 무식하게 써보면 N2O4가 NO2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이렇게 된 거니까 이때 NO2를 나타내는 어떤 농도가 있어, 그치?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얘의 농도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 이쪽이 많으면 반응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V1은 N2O4의 농도에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그리고 비례상식 K 하나를 주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돌아올 때는 왼쪽으로 돌아오는 거지. V2를 쓸 때는
K의 NO2의 농도에 NO2의 농도 이런 식으로 있어. 두 개니까. 그러니까 갈대에서 정반응 속도가 이렇게 되고 역반응 속도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저거가 아무튼 일정하다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치? 저 일정하게 되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이걸 이렇게 이제 K 다시라고 써야겠지.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 반응물의 속도 N2O 생산물의 속도 NO2 두 번이니까 NO2 이거의 이제 값을 우리가 어떤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이거를 평형함수라고 해요. 평형함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2가 나왔다고 만약에 치면 평형함수가 2인데 그리고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순간의 상태를 봤더니 그때의 요 값이 이건 반응지수라고 해요. 반응지수가 1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분모분의 분자니까 얘가 1이면 앞으로 분자로 더 커져야 되겠지. 반응이 이쪽으로 더 와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반응이 앞으로 더 나오겠구나. 거꾸로 만약에 3이 나왔어. 반응지수가. 그러면 얘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얘는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평형상수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 평형상수의 가장 중요한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은 이 평형상수 값은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고 다른 거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온도를 고정을 하면 평형상수 값이 고정이 된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거를 기억을 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요거가 제일 중요해. 딴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 여기 확인하고 저로 갑시다. 시작. 어디로요? 뒤에 또